정치 구단주 최근에 남북 관계는 10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정상회담은 성공으로 출발합니다. 출발부터? 예, 그렇죠. 출발부터 성공이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을 복원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MB 박근혜 정권에서 완전히 파괴된 남북관계가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야 나올 법했었던 모라토리움 선언이라든가 동결 또는 뭐 정전에 관한 이야기 이미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럼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우리가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뭔가 나와줘야지 되는데 정상이 만났는데 뭐 새로운 게 뭐가 나올까? 새로운 게 없을까요? 저는 이게 북미 정상회담의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길잡이고 네. 어떤 예비회담의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혹자들은 굉장히 폄훼시키는 발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 핵 문제는 거듭 말씀드려서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이 세계적 대전제를 해결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니까 그 비핵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종전협정, 평화협정. 저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그러겠지만은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게 북미 수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전초전으로 과거에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뒀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남북한 하트라인도 개설됐는데 이제 아예 예. 낮은 단계의 외교관계 평양에 우리 대표부 서울에 북한 대표부를 설치하자. 상주시키자.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워싱턴 평양에 북미 간의 대표부도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그런 조치가 나왔으면 가장 좋은 경사가 될 겁니다. 그게 그 과거에도 원래 대표부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오긴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2007년 때인가요? 자꾸 나왔지만은 네. 이런 분위기가 안 됐죠. 그래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됐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얘기지만 저보다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하느냐. 이게 민족 문제고 사활 문제이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핵화.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해 줄 것은 비핵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외교 관계가 낮은 단계라도 대사관을 설치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처음에는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네. 이게 서로 상주해야만이 직접 통화가 되고 또 대화가 되고 또 굉장히 이 문제 해결에 첩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 최고의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대표부가 열린다는 거는 이제 우리는 우리 쪽 사람들이 북한 평양에 가가지고 사무실을 열고 계속 거기 있으면서 북한하고 상시적으로 대화를 하고 무슨 일이 있으니 이제 모이자 이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있는 거죠 거기다. 그렇죠. 예. 북한도 서울 어딘가에 상시적으로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상주 대표부를 만들자는 거죠 지금 상시로. 그렇죠. 우리가 한일 관계를 할 때 주일 대표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공이 네. 중국과 수교를 할 때 대표부였습니다. 처음에 핑퐁 외교로 그렇죠. 시작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 관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의 길로 가는 그래야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일이 잘 진전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으면 최상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풍계리 폐쇄한다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미래 핵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우리가 미래 핵을 생산하지 않겠다. 예. 무기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걸 자꾸 쇼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풍계리가 물리적으로 생명력을 잃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또 기술적으로 아직도 한두 번의 핵실험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든 그걸 파괴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미래는 어떤 경우에도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이러한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액면 그대로 믿고 출발을 해야지. 과거에 너희들이 쌍주머니를 찼으니까 못한다라고 하면은 흔히들 그래요. 김정은 믿냐? 예. 믿을 수 없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그래. 트럼프 믿냐? 미국 믿냐? 믿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출발이 안 되죠. 출발이 안 되죠. 예. 북한도 생중계가 됩니까 이번에? 북한도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보는 걸 똑같이 북한에서 봅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한번 녹화로 예, 하겠죠? 판문 이제 북한 땅에서 우리 판문점 네. 군사 분계선을 넘는 그런 역사적 장면 그리고 리설주 여사가 함께 네. 동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모습을 국제사회에다도 굉장히 크게 자랑하고 싶겠지만은 자기 인민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최고 지도자가 이설주 여사와 함께 분계선을 넘는다. 그래서 남녘땅에 가서 우리가 유운을 지키기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회담을 하러 간다 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두 부인은 뭘 할까요? 보통 이제 정상회담하고 부인들은 따로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예. 유니세프 하기도 하고 어린이 시설 방문하기도 하고 뭐 인도적 차원의 행사하기도 하는데 판문점에서 그런 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뭘 하나요? 북녘이라고 하면은 북한 땅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 개성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한번 네. 그 회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대개 네. 이제 뭐 선주교도 가보고 아, 절도 가보고 네. 개성 관광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런 것을 가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정상 내외 예. 정상이 여성인 정상도 있잖아요. 예. 정상 내외의 모든 언행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이제 이게 장소가 판문점으로 딱 국한됐기 때문에 네. 이 부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 이게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예. 나름대로 물론 준비했겠죠, 뭔가를.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남측 예. 또는 북측 거기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병사들. 서로 예, 어. 입문해 준다든지. 아, 병사들과의 예. 간담회 내지는 같은 위문 것을, 예. 방문. 그래서 그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통상적인 경우에 그 코스들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 거의 비슷하죠, 보통. 예. 뭐 하여튼 뭐 보통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이런 어린이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인도적 차원의 행사를 많이 하는데 판문점에 어린이집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러나 하루 종일인데. 만찬 등 만찬.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말이죠. 사실 김정은 리설주 이 부부가 북중 정상회담 때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를 했거든요. 예. 그게 예고편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세계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그런 일인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영부인 피앵리안과 예. 이설주 여사가 얼마나 비교가 됐어요. 많은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양국 정상회담은 저는 성공으로부터 출발해요. 예. 기본 전제가 예. 실패할 수가 없다 이거. 그렇죠. 예. 모든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의제를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그렇죠. 거죠. 선언적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의제들. 그러니까 오히려 세계 언론에서는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의 여러 가지를 상당히 비교하는 그런 보도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카메라 앞에서 계속 서가지고 그 회담하고 공식 행사할 텐데 물론 두 부인도 공식 행사긴 할 텐데 상상이 잘 안 간다. 일단 말씀하신 양쪽의 군인들을 서로 뭐 격려하고 위문하고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시죠? 모르죠. 거기까지는 못 아니, 알아내시군요. 그건 뭐 청와대에서 알아서 했겠죠, 물론. 남북 간에 잘 조율을 해서 했을 거예요. 아이고 궁금해요, 근데 대부분은 상상이 되는데 그게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또 하나 굉장히 김정숙 이설주 네. 여사가 세계적 관심을 받는 저 관심 포인트입니다, 저도. 굉장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패션부터 시작해서 헤어스타일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그 일반인한테 그 토크거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랬다 무슨 얘기했다 어디 그래서 갔다. 우리 청와대에서도 좀 준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 무조건 톱뉴스거든요, 이거. 아 그렇죠. 예. 하루 종일 있는 데다가 그 영상을 다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톱뉴스로 다룰 텐데 그러면 똑같은 얘기 반복할 수 없으니까 틀림없이 부인 얘기도 할 거란 말이죠. 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제가 1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정상회담 장소는 평양이지만은 실질적인 장소는 롯데호텔 프레스센터다. 해가지고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때 내외신 기자들이 1,300~400명이 그 화면을 보고 박수를 치고 부둥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얘기에 의거하면은 상암당에 상암 킨텍스요. 예. 메인 프레스센터 엄청 큰 데 잡았더라고요. MPC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회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내외신 뉴스가 기자가 다 가는 거죠. 뉴스가. 3,800명 예. 거의 4천여 명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관심이면은 내외신 기자가 4천여 명이 모이겠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가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그대로 쏘아준단 말이에요.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4천 명이 전 세계 기사를 써서 날리는 거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렇죠. 기자 한 사람 상대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4천 명 한꺼번에 그런 경우 정말 드물긴 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산에서 벼룩 세 가마니 몰고 오는 것보다 기자 세 사람 모시고 오기가 훨씬 힘든다는데 이 참 한 4천여 명 관리하려면 힘들 거예요.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왜 미국에 지금 갔습니까? 지금 아직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들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미리 가 있죠 거기? 저는 자주 가는 것이 네. 특히 한미 동맹과 신뢰를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그건 알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안심하는 거예요. 저는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가서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만난 것은 폼페이오 방북에 대한 결과를 물론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분이 한국에 와서 설명을 했지만은 미국에 직접 존 볼턴에게 더 상세한 설명과 이번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탐색을 하러 가고 논의하러 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군요. 폼페이오는 이제 북한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고 말씀하셨던 것은 폼페이오와 동행했던 한국과 우리 쪽으로 한국계가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미국 분이지. 근데 한국계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한국계라고 안 했어요. 한국계 아닙니까? 그건 몰라요. 제가 어디서 딴 데서 들었나요? 어쨌든 그 같이 갔던 양반이 남쪽에 내려와 가지고 북한에서 이런 얘기 있었다 하고 전해줬는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했는데 정의용 이제 안보실장은 미국에 가서 폼페이오가
미국에 전달한 내용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또 체크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확인하고 예. 또 의견 교환하고 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정의용 실장이 다녀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다 생생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폼페이오가 미국에 전달한 내용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하루 전에 우리가 파악해서 내일 정상회담에 반영한다. 그렇죠. 그런 의미다. 그렇게 예. 보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예. 저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만. 아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제가 10단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십단하세요. 아직까지 10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또 지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어떻습니까? 그 만약에 이 상상력의 문제인데요. 제가 상상을 하다가 막혀서 그러는데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됐고 북미 정상회담도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미 수교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잘 되면 이제 전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휴전선은 철책은 어떻게 되고 도대체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철책은 없어집니까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러한 철책은- 것들은 만약 평화협정이 되고 예.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라도 없애겠죠. 철책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휴전선 뭐 무기 같은 것을 더 북으로 올리고 우리는 남으로 하자. 예. 1차적인 게 지금 확성기 예. 확성기 제거가 없애버리고.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하게 돼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스탠스를 아주 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다. 예. 그래서 저는 자꾸 강조하는 게 트럼프의 결단, 김정은의 실천, 문재인의 안전운전 예.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성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다 잘 됐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잘 됐다 예. 하면은 평화협정 되고 비핵화되면은 그다음에 휴전 이게 구체적으로 휴전 우리 군대 문제는 그럼 1년으로 줄어드나요? 결정하실 분이 아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예.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 아무래도 긴장 관계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남북공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도 북한에 가서 예.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상징성 있는 철책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제거될 겁니다. 철책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왕래가 예. 자유스러워지면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차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차가 통과해서 이제 북한을 통과해서 이제 대륙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될 거다. 그 얘기는 2000년대부터 있었잖아요. 사실. 그것은요. 예, 오래된 얘기지 않습니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예. 푸틴 대통령은 그 구라파라고 하는 열차가 중국을 경유할 수도 있고 예. TKR 러시아를 경유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푸틴은 러시아 경유를 굉장히 원해 가지고 러시아 우리 철도청장들이 만나서 예. 그 철도 연결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예. 논의를 했습니다. 벌써 얘기한 지가 오래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신칸센 예. 관계자들은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인데 저한테 와서 일본에서 해저터널로 헤드터널로 부산으로 연결하자. 그런 다음에 대륙을 그래서 연결하자. 일본에서 도쿄에서 출발해서 러시아 혹은 중국을 경유해서 파리, 예. 런던까지 바로 기차로 가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철의 실크로드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천연가스 같은 게 예. 북한을 통과해서 예. 직접 파이프로 연결되고 그거 러시아가 원한다. 러시아의 석유가 예. 바로 원유가 그렇게 연결된다고 하면은 북한만 이익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러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비핵화가 실현되면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미국에 의해서 2위 국가가 된다고 했어요. 2위요? 예, 두 번째 국가가. 그건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면 된다. 이런 것을 그런 얘기를 골드만삭스가 언제 했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남북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평화 체제가 안착돼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가 연결되고 뭐 석유 라인 혹은 뭐 가스 라인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해결돼서 그렇게 되면 남북 그 경제력의 합이 세계 2위권이 될 것이다. 그렇죠. 국민 소득이 이익권이 될 것이다. 예. 미국 다음에 그런 시대가 와요. 그게 말이죠. 꿈이 아니에요. 골드만삭스가 세계적인 알겠습니다. 그럼 철도는 언제 연결될까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고 예. 러시아는 협계인데 예. 그런 것들도 다 철도청에서 그때 이미 기술적으로 합의가 됐었어요.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하고의 철도 궤도 달라요. 그것도 다릅니까? 예. 네. 그 문제도 그럼 한번 뭐 차량을 뭐 교체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술이 좋아져서 네. 그 자체에서 그냥 해결이 될 수 있대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김어준 공장장 같은 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자기 규진에 맞지 마시고 남북관계가 잘 되도록 협력하세요. 기도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미 회담이 잘 돼야 되니까 저는 매일 트럼프 대통령 진짜 잘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잘해주십시오. 아니 이런 얘기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일반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와서 궁금했던 겁니다. 아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철도 연결하는 거는 이미 다 검토가 끝났다. 그렇죠. 이미 10여 년 전에 다 끝났고 그럼 양쪽의 의지만 있으면 연결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모든 것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가 돼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가면 된다. 저는 비핵화도요. 예. 지금 일부에서는 특히 뭐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한국당이나 바미당에서는 뭐 당장에 비핵화해야 회담 시작해라. 그건 누가 하겠어요? 네. 리비아식?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부터 그냥 폐기하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폐기해놓고 회담하겠어요? 그건 말이 그러면 안 안 되죠. 돼요. 말이 안 그렇기 되죠. 때문에 저는 아마 제가 얘기한 대로 3단계 비핵화론으로 진전되고 있어요. 지금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움 아닙니까? 네. 높은 단계의 모르타늄이 아닙니까 거의 사실? 높은 단계의 동결. 높은 단계는 아직 확정적으로 모라토리움이 되지 않았으니까. 네. 선언만 했지 아직 그렇죠.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에게 얘기한 거.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좋은 진전이다.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진짜 높은 단계의 동결이에요. 높은 단계의 동결을 지나서 신뢰관계를 북미 간의 신뢰관계를 마치 한미 간의 신뢰관계만큼 높아지면은 저는 2, 3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을 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보장은 핵시설과 무기를 폐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할 일이 많아요. 많죠. 엄청. 그렇기 때문에 또 검증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들어와가지고. 미국 들어와서 검증도 있지만은 NPT 가입하면은 IAEA 핵사찰을 받고 또 미국에서는 그가 IAEA까지도 약하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증을 하자. 이런 얘기가 합의되면은 그게 1, 2년 내에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핵동결. 동결을 하면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는 거예요. 1차로는 얻었죠. 더 이상 안 만든다는 거니까. 더 안 만든다. 더. 발전 안 시킨다. 본토 이업을 할 수 있는 ICBM, SLBM
핵 소형 경량화하지 않는다. 이전하지 더 중요한 않겠다. 것은 이전하지 않는다. 핵기술. 확산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리고 김정은도 이제 받아낼 게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잖아요. 예. 에너지 지원해 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금상첨화로 대표부라도 상주 대표부라도 평양에 워싱턴에 설치한다고 하면은 그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흔히 우리가 지금 그래요. 어떻게 김정은 말을 믿느냐? 예. 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트럼프 말 믿느냐? 서로 똑같단 그러겠죠. 말이에요. 서로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높은 단계의 동결을 지속하다가 트럼프 임기 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다분 이번에는 두 분 다 대통령들이 임기 초란 말이에요. 예. 이때까지 2, 3년 내로 완전 비핵화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시대가 열리고 미국은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아서 재선의 길로 간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함께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받을 수 그런 있을 일이 거예요. 벌어지면 함께 받겠죠. 예.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상에서 오늘 또 보세요. 전 세계가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두 정당만 빼딱해 가지고 자꾸 한다면 그건 아니죠. 일단은 국회나 모든 국민이 내일까지라도 좀 정쟁을 중단하고 이 총화 단결하면은 박정희 시대 생각나는데 이런 때 총화 단결해서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면은 모든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도 단결된 모습으로 이번만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을 올려도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은 그 열정이 아직 없어요. 말씀 제가 인정하셨습니다. 10단이라고. 예.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 10단도 좀 크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10단이라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10단. 남북 문제 10단.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예. 제가 이제 그 평화회담까지 이루어지고 뭐 수교가 되고 이런 이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시민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남북 왕래가 가능해지는 즉시 통행료를 내고 차를 타고 평양 가서 옥류관 냉면을 먹고 싶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냉면을 직접 가서 먹고 싶다. 예, 그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동강 맥주 마트에서 좀 사 먹어야 되겠어요. 개마공원에서 말 달리기 체험을 저는 신청합니다. 신청 받고요. 일단 신청 여기로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다 받아놓을 테니까. 그리고 저는 역사 유적 공동 발굴을 원합니다. 관련 분야에 계신가 보네요. 예. 저는 북한 어학연수를 욕설 없이 뼈를 때리는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북한에 가서 게스트하우스를 제가 운영하고 싶습니다.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타서 방송을 듣자 목적지를 신의주라고 하는 날이 올까요? 라고 택시기사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안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신의주에도 거기서 운영하는 택시가 있을 거거든요. 아하, 영화에서 북한 배우 캐스팅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직접? 그때 말이 되네요. 예. 그리고 남한 북한 철도는 표준계라고 러시아는 관계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원 한 분이 실시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남북한 철도 문제는 극복 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군요. 어렵지 않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김어준 뉴스공장은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9시 끝나는 게 아니라 10시까지 1시간 더 진행합니다. 나도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방송을 1시간 더 시키네요. 네. 내일은 그래서 1시간 더 한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그 외에 뭔가요? 문자도 많이 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두만강에서 멍 때리고 오겠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난주에 판문점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당연히 뭘 할지는 당연히 모두 짐작을 하실 텐데 네. 벌써 박지원 대표님하고 뭐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 비무장지대. 근데 이제 비무장지대. 실제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왕래가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이 일어날 구체적으로 겁니다. 안 해봤어요 사람들이. 네, 통일은 관념이었지 네. 실제로 다가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두만강 가서 멍 때리거나 아오지 탄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오지 대마고원에 탄광. 가서 뛰고 싶어요. 아우지탄 거. 뭐 금강산 12,000봉이 좀 맞는지 세보고 싶어요. 세보고 옥류관 냉면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옥류관 거였는데 냉면 진짜 많은 사람이 정말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얘기는 좀 해야 된다고 싶은데 상상은 우리의 자유고 우리가 상상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정책들이나 액션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지금 조금 이제 두 가지 태도인 것 같아요. 너무 김치국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하고 네. 또 하나가 사실 우리의 개발 패러다임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마치 북한에 가서 북한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가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좀 이런 생각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을 잘 네. 몰라요 우리가. 네. 그래서 실제 그거는 최근 저도 깨닫고 저거 있습니다. 하죠. 제가 조금 아까 댓글에 비무장지대 오늘 얘기한다 그러니까 네. 비무장지대는 도시는 건설하지 말아주세요. 도시 박사님 이러고 누가 보냈다고 비무장지대에서 그러는데 사파리를 하자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다른 기회에 남북한 건축의 다른 점들 이런 거를 비교할 때도 있을 텐데 정말 우리의 이 자본주의적 개발 패러다임이 굉장히 나쁜 부분이 많은데 절대로 그쪽에 보내서는 안 돼야 되는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네. 트럼프 타워를 평양에 지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골프장도 만드시려고 그럴 거야 아마 분명히. 그럴 것 그런데 같아요. 오늘 이제 비무장지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휴전 협정 때문에 네. 판문점하고 비무장지대를 이제 만든 건데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뉴스 보시면 물론 남북 화해가 있을 때는 항상 그런 무드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요새 이제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접경 지역 네. 여기에 지금 요새 땅 투기가 수요가 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뭐 그거에다가 요새 그쪽 또 전문가들은 그것부터 생각하겠죠. 그다음에 또 주식이 오른다. 네. 무슨 주식이 오르냐? 시멘트 관련된 거 오른다. 많이 지을 거라고 북한에. 많이 관련된. 그다음에 뭐 지뢰 제거. 지뢰 제거하는 로봇 관련 네. 이거 뭐 주오르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실 겁니다. 비무장지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근데 뭐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일단은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 이건 자연을 기본- 훼손하지 말자. 이건 기본이다. 여기에 있는 다양한 생태계가 네. 이 정도로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데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보존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요. 우리가 비무장지대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무슨 뭐 금강산이나 설악산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막 울창하고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가 되게 야산에다가 그냥 약간의 나무들이 있을 정도예요. 네. 그리고 정글은 이제 아니다 이게. 정글은 아닙니다. 머릿속에 정글이 그려져 있거든요. 정글이 그려져요. 비무장지대 가면 거기가 막 정글을 뚫고 가야 되는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물 다양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존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다 같이 하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밖으로는 다 같이 보존해야 된다고 그럴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겠습니까? 많은 이제 조심하시죠. 거기다가 하물며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때도 비무장지대 안에다가 세계 평화공원 만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 도대체 웃기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이미 공원인데 공원을 또 만든다고. 글쎄 말이죠. 그렇게 건설이죠 얘기하고. 건설. 그게.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잘 풀리면 외국인 필수 관광 코스가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죠.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하실 게 판문점에 가면 모든 게 미러 이미지 아니에요. 네. 가운데 딱 7개의 저기 그야말로 컨테이너 건물이 쫙 남북은 있고 똑같이 양쪽에 만들어졌어, 똑같이. 판문각 예. 이쪽에는 자유의 집 저쪽에 저기 평화의 집 그러면 우리에는 평화의 집 평화의 집에 통일각이 있으면 우리는 평화의 집 그다음 초소 이쪽에 생기면 이쪽에 초소 생기고 예.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쵸. 근데 비무장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군사분계선 딱 하나 있으면은 휴전 이제 그게 휴전선이죠. 휴전선 양쪽에 2km씩 예. 딱까지 비무장지대를 양쪽에 만들고 통 4km. 예. 거기에도 통 4km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에는 접경 지역이 사실은 더 큽니다. 특히 강원도 쪽에 가면 접경 지역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마을도 또 미로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네, 우리의 맞습니다. 대성리 자유의 마을 있으면은 네. 그쪽에는 평화의 마을 있는데 우리 대성리는 사실은 대성동이죠. 정확히 자유의 마을은 원래 있던 마을이에요. 네. 거기 농사짓던 분들이 몇백 가구가 있었는데 그대로 시켰는데 얼마 안 했다가 북한에서 또 만들었어요. 평화의 마을 만드는데 거기는 별로 사람들이 만들지 않는 이런 이제 여태까지는 이쪽이 초소 만들면 저쪽이 초소 만들고 네. 이쪽이 철책 치면 저쪽이 철책 1대1 치고 대형에서 만들었죠.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어떤 가능성으로 바뀔 거냐. 뭐 사실 우리가 비무장 시대 그러면 생각나는 건 딱 3개 아닙니까? 철책. 네. 그다음에 GP. 그 수많은 GP들이 있을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지뢰가 도대체 어느 일단 만큼이나 지뢰부터 있는가. 문제를 해결해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GP도 허물지 않을 것 같아요. 일종의 관광 시설이. 나는 저는 GP 트레일 아마 GP 트레일이 굉장할 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GP라는 게 서양에서는 이렇게 폴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를 말하면 막루. 우리를 하면은 운막도 아니고 우리나라 왜 그 원두막 비슷하게 중간 중간에 세워가지고 그게 막루예요. 막루. 거기서 이제 뭐 예. 먹기도 하고 누가 오는지 보기도 원두막? 하고 하는 원두막 같은 원두막, 원두막 같이요. 그런 개념이 폴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아마 초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정말로 뭐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철책이 다 사라지고 네. 그다음에 거기 지뢰도 사라지고 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그 접근 가능해지면 제 생각에는 거기 있던 모든 시설물들은 하나도 없애지 말고 다 유적이 되는 거죠. 다 역사적 유적이 되는 거니까. 특히 판문점은. 예. 특히 판문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왜 제가 판문점 이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하면서 제가 판문점 요번에 네. 정상회담 준비하는 것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 네. 가운데 7개 컨테이너 코발트 블루 색깔의 7개 컨테이너 저쪽에는 판문각이 있잖아요. 네. 북한에 있는 판문각은 처음 세워진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만큼의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는 우리의 자유의 집은 그걸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꼭 조금 이제 이상막측하긴 한데 이렇게 위에는 성벽처럼 하고 한쪽에 팔각정 세워져 있는 좀 이상한 야릇한 건물이었어요. 그것도 길게.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건물이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그 우표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거를 허물고 지금 자유의 집을 지었는데 자유의 집은 색깔이 없거든요. 지금 평화의 집도 뭐 솔직히 건축적으로는 굉장히 색깔이 없는 그 당시에 그냥 지은 집인데 그렇더라도 하여튼간에 이렇게 남겨놓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가치가 있게끔 되는 그건 공간이 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것 같습니다. 그거 네. 허물면 정말 안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렇고요. 저는 맨날 그 두 분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때 그 T2, T3에 그 영화 공동 경비 구역처럼 내려오는 거야 하고 생각을 정말로 이러고 맨날 그런데 정말로 글로 내려오시더군요. 정말로 글로 내려와서 그 장면이 아마 굉장히 되고요. 저희 그다음에 PD가 갑자기 질문이 하나 있다고 네.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진짜 궁금했나 봐요. 정상회담장 안에 의자 세팅이 됐잖아요. 공개됐잖아요. 네. 예. 소위 인테리어가. 그 인테리어의 수준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로서. 참 이런 질문 이런 고약한 질문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그런 딱 거는 힌트. 좀 지나간 다음에 하시고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거는 예. 오벌 모양, 타원형, 네모난 모양이 아니라 오벌 타원형 그렇죠, 모양으로 그거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고요. 북한에서 보니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회의 사진 공개된 거 보면 네. 원형 비슷한 자리에 앉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형을 잘 또 쓰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전에 근데 네. 그러니까 북한 쪽 사진 보면은 항상 수령 네. 위원장은 그 상상할 수 없는
뭐라고요? 별도의 자리잖아요. 별도의 글쎄요. 맨.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딱 2018년이라고 그래서 그 저 헤드 의자와 헤드 의자 사이가 2m 18cm라고 그래. 2018mm라고 그러잖아요. 2018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네. 그건 좀 웃겼어요, 저도. 그것도 난 근데 너무 과도한 의미부여다. 아니 그거는 마침 그 근처에 있어서 그게 잘 된 것 같고요. 네. 의자가 양쪽에 의자가 조금 높더라고요. 조금 주변보다 높더라고요. 네. 높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의자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자가 다 나무 의자인데 불편해요. 격식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네. 근데 오랫동안 앉아 있지 못하기 하루 때문에 종일 한다는데 거기 어떻게 앉아있죠? 허리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정상회담이지 실무회담은 아니다라는 걸 알겠고 실무회담 원래 평화의 짐이 실무회담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공간이기 아니 때문에 비무장지대 얘기 어떻게 해요? 근데 다 끝났는데. 네네. 그래서 거기 실무회담 하나 의자를 바꿔.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는 이거 한 가지. 5초 남았어요. H라는 건 기억해 주십시오. 서해안, 동해안, 가운데 저 비무장지대 H 빔 해가지고 이 H가 김재래 박사님이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안녕. 안녕.